안녕하세요. 저는 35살인 여자입니다. 저는 며칠 전에 남편과 합의 이혼을 했어요. 결혼한 지 5년밖에 안 되었는데 말이죠. 저는 어렸을 때 부모님 두 분을 다 잃었어요. 사고가 났는데 부모님 두 분 다 그 자리에서 돌아가셨죠. 저는 외할머니 손에 홀로 자랐습니다. 제게 남겨진 혈연은 외할머니 뿐이셨거든요. 그런데 할머니마저도 제가 대학교를 졸업하자마자 취업하는 모습을 보시곤 곧바로 돌아가셨어요. 할머니가 제 손을 꼭 잡아주며 사랑한다고 말하시곤 말이죠. 그래서 저에겐 이제 가족이 없습니다. 하나 남은 남편마저도 며칠 전 합의 이혼을 했으니까요. 주위에 얘기할 만한 친구도 없어요. 혼자 아등바등 살아왔거든요. 그래서 하소연을 한번 해보려고 이렇게 글을 써내려가 봅니다. 저는 할머니가 돌아가시고 정말 외로웠어요. 세상이 무너지는 것만 같았죠. 그리고 홀로 남겨져 있던 사실이 정말 두려웠습니다. 그러나 슬픔에 오래 빠져 있을 수도 없었어요. 살아야 했거든요. 살아남기 위해서 일을 해야만 했고 돈도 벌어야 했습니다. 저에겐 마지막이었던 가족과 이별하는 시간도 사치였어요. 그렇게 저는 독해졌습니다. 남들처럼 의지할 곳도 없었죠. 집은 정막만 맴돌았고 독하게 일만 했습니다. 연애 또한 사치라고 여겼어요. 사는 것이 너무 힘이 드니까요. 그렇게 어거지로 하루하루를 버텨가던 어느 날 남편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일하던 거래처 쪽 사람이었어요. 남편은 처음 만났을 때부터 참 다정한 사람이란 걸 바로 알아챌 정도였습니다. 말투도 항상 부드러운 어조였고 행동 하나하나에 배려가 있는 사람이었죠. 그래서 그런지 외로움과 가족에 대한 결핍을 항상 겪어온 저에게 정말 버팀목과도 같은 존재였어요. 운명을 믿을 나이는 한참 지났지만 돌아가신 부모님과 할머니가 저에게 준 선물과도 같은 존재라고 믿을 정도였죠. 남편은 저에게 먼저 대시했습니다. 우린 누가 먼저랄 것도 없이 사랑에 빠졌고 자연스럽게 만나기 시작했어요. 그렇게 결혼 또한 약속하는 사이가 되었습니다. 깊은 사이로 발전하게 되자 어느 날 남편은 저에게 고백할 것이 있다고 말했어요. 안 하던 술까지 한 잔 먹고 정말 큰 결심을 한 듯이 어렵게 말을 꺼내더라고요. 무엇이냐고 괜찮으니 말을 하란 저의 말에 남편은 고백을 했습니다. 자신이 종갓집 장손이란 사실을 말이죠. 그리고 이어진 남편의 고백은 사실 정말 믿기 힘들었습니다. 마치 드라마에서나 볼 법한 이야기였거든요. 남편의 본가는 대대로 600년 정도 전통을 이어온 가문이었고 역사가 살아 숨쉬었어요. 학렬에 따라 쓰는 돌림자도 달랐고 집안에 어르신들도 많았습니다. 그리고 같이 마을을 이루고 산다더라고요. 남편은 본가에서 출퇴근하고 있는데 출퇴근 시간만 어림잡아도 2시간 30분 정도였습니다. 본가에서 남편이 대를 이어나가야 하는데 밖에 나가 사는 것을 허락하지 못한다고 했대요. 실제로 1년에 제사가 숨쉬듯 잦았고 한 달에 2번씩 제사를 지내기도 한다더라고요. 그리고 장손이고 독자이다 보니 자기와 결혼하면 맏며느리여서 종부 노릇을 해야 된대요. 종부 노릇이 뭐냐고 물으니까 제사를 도맡고 손님 맞이 같은 것들을 해야 한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진짜 놀랐습니다. 그러면서 남편은 제가 너무 좋은 여자라서 이런 것을 말하면 헤어질 것이 분명해서 말을 할 용기가 없었다고, 미안하다고, 헤어지자고 해도 본인은 충분히 받아들이겠다 말하며 어느새 눈물을 줄줄 흘리고 있더라고요. 저는 솔직히 지금처럼 남녀평등 외치는 21세기 사회에 그렇게 극단적으로 보수적인 집안이 있는 것도 신기했고, 그런 환경으로 인해서 저를 포기하려고 했다는 남편이 너무 안쓰러웠습니다. 전 남편을 너무 사랑했거든요. 그래서 그런 환경임에도 불구하고 남편을 선택하기로 결심했어요. 저는 모든 것을 감내할 자신도 있고 용기도 있다며 대신 항상 저를 행복하게 만들어주기 위해 노력할 것을 약속해달라고 말했습니다. 남편은 당연한 말을 왜 하냐며 너무 고맙다면서 우린 그날 서로의 사랑을 확인했어요. 하지만 결혼을 하기 위해 저희가 넘어야 할 산은 정말 많았습니다. 저희는 시부모님의 반대에 부딪혔죠. 제가 남편을 따라 본가에 인사를 드리러 갔던 그날에 잊기 힘든 모욕을 당했습니다. 남편이 저를 결혼할 여자라고 소개한 뒤 시부모님은 제게 이것저것을 물으셨어요.
착실히 대답했지만 제게 돌아왔던 말은 멸시에 가까운 모욕이었죠. 부모도 없고 역사가 있는 가문도 아니고 너같이 근본도 없는 게 무슨 종부 노릇을 하겠다고 결혼을 운운하는 거냐? 우리 집처럼 명문 있는 가문의 며느리는 너 같은 볼품없는 사람이 들어와서 넘볼 자리가 아니다. 라는 말을 들었죠. 면전에 대고 그런 모욕을 듣는 경험은 난생 처음이었습니다. 그 이후로 결혼하기 위해 찾아뵐 때마다 그와 같은 모욕을 항상 들어야 했어요. 남편은 항상 사과했습니다. 본인이 그런 것도 아니었는데 미안하다고 항상 울먹였죠. 그래서 저는 견딜 수 있었어요. 무엇보다 제 남편은 저를 귀한 보물처럼 아껴주었으니까요. 저는 노력했지만 시부모님으로부터 돌아온 것은 무시와 모욕이었고 점점 지쳐갔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차라리 그때 그만둘 것을 이라는 생각이 간혹 나네요. 저는 남편의 그런 모습을 보고 견딜 수 있을 것이라고 결혼을 결심했지만 그게 저만의 자만이었고 큰 오산이었던 사실을 얼마 가지 않아 알게 되었거든요. 제 불찰이죠. 결국 저희는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남편이 독자인데다가 장손이었는데 제가 아니면 그냥 죽어서 가문의 대를 끊어버리겠다고 소동을 피웠었어요. 그래서 겨우겨우 결혼 허락을 받아내었고 저희는 그렇게 가정을 이루었죠. 결혼 후에는 진짜 힘들었습니다. 결혼을 하고 나니 제게 일을 그만두고 집안의 가풍을 익히시길 바라셨어요. 사실 바라셨다고 표현했지만 강요와 다름없었죠. 일하는 것에 대해 어찌나 눈치를 살벌하게 주시던지 그냥 제가 포기하는 게 더 빠를 것 같았죠. 제가 예상했듯이 종부의 노릇은 정말 힘들었습니다. 그걸 떠나서 그 집안이 너무 힘들었어요. 집안의 가풍도 너무 보수적이고 엄격했습니다. 남자와 여자의 권리는 엄청나게 차이가 났고 어쩌다 웃을 만한 일이 생겨 하하 웃으면 조신하지 못하단 불호령이 떨어졌어요. 매일 아침마다 시부모님께 문안 인사도 드려야 했는데 이때 뒤돌아서 방을 나가면 한 소리를 들어야 했습니다. 어디서 어른 앞에 등을 보이냐 그런 소리들을 말이죠. 아침마다 수라상 차리듯 밥상을 차려내야 했고 남자들과 한 상에 같이 앉지도 못했습니다. 제사를 위해서 새벽같이 기상해야만 했었죠. 솔직히 마음 한구석에서는 내 조상도 아닌데 라는 마음이 안 들었단 건 거짓말입니다. 그래도 저는 그저 묵묵히 일을 했습니다. 하지만 아무런 소용이 없더라고요. 제가 아무리 열심히 쓸고 닦고 수발을 들어도 그런 제가 눈에 차지 않는 것인지 제게 돌아오는 것은 모욕뿐이었으니까요. 어떨 때는 모멸감이 드는 것도 모자라 치욕스럽기까지 했어요. 그러면서 제게 종부의 노릇을 강요하는 시댁이 죽도록 미울 때도 있었습니다. 시아버지는 매번 입버릇처럼 너는 유서 깊은 우리 집안의 종부가 돼서 이 정도밖에 못하냐? 라는 불호령을 들으면 저는 머리카락이 쭈뼛 섰습니다. 그런 역정을 매일같이 들었죠. 저는 차라리 남편이 어디 먼 지방으로 발령이라도 났으면 좋겠다 싶더라고요. 그럼 장손내조를 핑계로 지긋지긋한 이 지역을 벗어날 수 있을 테니까요. 그러지도 못하고 매일같이 수모만 겪고 함께 사니까 미치고 팔짝 뛸 것 같았습니다. 그렇게 하루하루를 연명해 가듯 살아왔는데 어느 순간부터 탈모가 오더라고요. 그리고 스트레스성 위염을 달고 살았어요. 속이 매일 쓰려서 약을 달고 살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곳에서 견디고 버틸 수 있었던 이유는 딱 하나, 남편이었습니다. 남편은 항상 제게 다정했어요. 그 보수적인 집안에서 나고 자란 것이 의심될 정도로요. 항상 제게 따뜻한 말 한마디를 건넸고 이런 집안에 끌어들여서 저를 욕심내서 미안하다며 매일 밤마다 오늘도 하루 내내 너무 고생했고 미안하고 사랑한다며 속삭여 주었어요. 자기 전 매일 팔과 다리를 주물러 주었죠. 그래서 버틸만 했어요. 무엇보다 이런 사람이 제 남편이어서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는 합의 이혼을 했습니다. 저희는 결혼한 지 5년이 넘어갔지만 저희들 사이에 아이가 없어요. 앞서 말했듯 남편은 종갓집의 장손이며 심지어 독자이기까지 합니다. 그래서 저는 모욕적인 언사를 들음과 동시에 아들을 낳아 대가 끊기지 않게 만들어야 된다는 강요와 압박을 받아왔죠. 저도 알고 있었고 노력했어요. 왜냐면 제가 아들이라도 하나 낳아놓으면
제가 처한 상황이 조금 개선될 것 같다는 사실을 누구보다 먼저 눈치챘으니까요. 그래서 매일을 노력했어요. 저도 숨통이 트이고 싶어서요. 그런 제 노력에도 불구하고 하늘도 무심하신 듯 저희 부부에겐 아이 소식이 들려오지 않았습니다. 안으로는 제가 불임인 걸까라는 생각이 들었고, 밖으로는 시부모님은 맨날 첫날 너처럼 근본이 없는 애를 우리 집안에 들어서 대가 끊기게 생긴 건데 어쩔 거야? 라거나 너는 어쩜 몸뚱이 하나 멀쩡하지 않은 거니? 라거나 넌 불임이면서 어디 뻔뻔하게 낯짝을 들고 우리 집안에 발을 들인 것이냐? 라며 온갖 폭언을 들어야 했죠. 심지어 남편 보고는 밖에서 아들을 하나 낳아서 들어오라고 하시더라고요. 피가 바짝바짝 마르는 기분이었습니다. 돌아버릴 것만 같았죠. 그래서 그런 건지 하루하루 지나갈수록 바짝바짝 말라가는 스스로가 안쓰러워졌습니다. 그러다 제가 남편에게 불임 검사를 받아보겠다고 제안했어요. 저도 제가 불임이란 소리를 매일 들으니 혹시 정말 그런 것은 아닐까란 생각이 들었거든요. 정말 저한테 문제가 있는 것인지 알고 싶었습니다. 다감한 남편은 그럼 함께 검사받자고 했어요. 왜 본인은 빼냐면서요. 본인의 문제일 수도 있지 않느냐고 했죠. 그래서 저희는 함께 불임 검사를 했습니다. 남편의 말이 씨가 된 것인지 결과는 참혹했습니다. 바로 남편이 임신 계획조차 하지 못하는 몸이었거든요. 저는 이 사실을 알릴까 말까 고민했습니다. 이걸 아시게 되면 뒤집어지실 테니까요. 남편은 당장 알리자고 하더라고요. 그래야 제가 조금이라도 덜 힘들어진다고 말하면서요. 그래서 저희는 이 사실을 시댁에 알렸습니다. 역시 제가 예상했던 대로 뒤집어지셨어요. 문제는 두 분만 뒤집어지신 것이 아니라 온 집안이 뒤집어졌단 거였죠. 믿지 않으려고 하시는 시부모님께 결과지를 보여드렸습니다. 시어머니는 그 자리에 풀썩 주저앉으셨고 시아버지는 뒷목을 잡고 뒤로 넘어가셨습니다. 시부모님뿐만 아니라 집안의 어르신들의 반응도 파란만장 그 자체였죠. 저는 솔직히 고소했어요. 내심 그렇게 많이 괴롭혀서 벌 받은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본인들 장손의 문제니까 어찌할 도리가 있겠냐고 생각했죠. 저는 사실 제가 외롭게 커와 그런지 아이에 대한 욕심이 크지 않았고 남편은 자기 때문에 아이를 갖지 못한다는 사실에 제게 미안해했지만 저는 사실 별로 상관이 없었어요. 부모를 일찍 여의고 할머니 손에 자라서 어떻게 아이를 길러야 할지 알지도 못하기도 했으니까요. 그렇게 저는 괜찮다 생각하고 별 생각 없이 이 일을 넘겼습니다. 뭐 장손의 신체가 안 된다는데 시댁에서 어쩔 도리가 없을 것이니까요. 근데 진짜 오산이었죠. 한 보름 정도 지났을까? 시부모님이 저희 부부를 방으로 부르셨습니다. 저는 사실 기대했고 바랬어요. 제가 이제껏 받아온 모욕과 멸시, 그리고 강요와 압박에 대한 사과까진 바라지도 않았고 다만 지금보다는 훨씬 덜할 정도로 괴롭히시겠지 싶었거든요. 그런데 제 예상을 뛰어넘으셨습니다. 시아버지는 제게 한 가지 제안을 하셨어요. 며느라, 우리 집은 이대로 대가 끊길 수는 없어. 저번에 너희들 불임검사 결과지를 받아보니 우리 아들은 결과가 그렇게 나왔지만 네 자궁은 건강하다고 되어 있더구나. 그러니 네가 애를 낳아 대를 잇도록 하자. 라고 했어요. 저는 아버님, 그렇지만 그이는 아이를 가질 수 없는 몸인데 어떻게 그러나요? 라고 물었어요. 시아버님 입에서 이어진 제안은 차마 믿기 힘들 정도로 정말 충격적이었습니다. 우리 가문에 불임센터에서 일하는 사람이 있어. 원래 시험관 시술은 혼인신고를 한 부부에게만 허용되지만 내가 잘 이야기했더니 시험관을 하도록 도와준다고 하더구나. 그러니까 너는 내일부터 몸과 마음을 청결히 하고 아이를 가질 준비를 하도록 해라. 라셨어요. 사실 제안도 아니었습니다. 명령에 더욱 가까웠죠. 전 당연히 그 자리에서 거부했어요. 아버님, 어쩜 제게 그런 말 같지도 않은 제안을 하세요? 말이 된다고 생각하세요? 라고 했더니 그럼 가문의 대가 끊겨야 하는 거냐? 라며 오히려 제게 역정을 내셨습니다. 제가 지르는 소리에 한동안 멍하니 넋을 놓은 것처럼 앉아있던 남편은 그제야 정신을 차린 것인지 제 말에 동조하면서 그건 아니라고 소리쳤어요. 그러고는 제 손을 잡고 그 자리에서 나왔죠.
저는 남편 손에 이끌려 그 자리, 아니, 그 집을 나오게 되었습니다. 지금 생각해도 참 충격적이에요. 너무 구역질이 나는 제안이지 않나요? 어쩜 그리 비인간적인 제안을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하실 수 있죠? 정말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더욱 충격적인 것은 그 사실을 시어머니 앞에서 말씀하신 거예요. 시어머니도 그렇습니다. 왜 옆에서 그 말씀을 들으면서 아무 소리 안 하셨던 걸까요? 그렇다면 시어머니와도 어느 정도 합의하신 내용이란 것이겠죠. 저는 생각이 꼬리에 꼬리를 물었고 점점 화가 미친 듯이 치밀어 올랐어요. 사람이 정말 너무 화가 나면 이성을 잃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차분해지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냥 차라리 돌아버리거나 미쳐버리고 싶었어요. 자꾸 돌아버릴 것 같고 미쳐버릴 것 같고 죽고 싶어지니까 너무 힘이 들더라고요. 남편은 그런 제게 울면서 빌었습니다. 그런 소리 듣게 해서 미안하다면서요. 본인 집안이 가문에 대한 자부심도 엄청 강하고 남들 집보다 특수성이 강하다고 생각했지만 대를 이어야 된다는 생각이 저렇게 미칠 정도로 머리에 있는 건 줄은 몰랐다면서 말이죠. 그러면서 제게 여보, 나는 당신을 너무 많이 사랑해. 아마 내 인생에서 당신을 제외하고 또 동반자가 생기지 않을 거야. 맹세할 수 있어. 난 당신을 너무 많이 사랑해. 당신은 내게 너무 소중한 사람이야. 당신이랑 연애하고 결혼하는 내내 너무 행복했어. 그런데 내가 당신을 곁에 두고 싶어하는 이기적인 욕심에 당신에게 희생을 강요한 것만 같아. 당신이 핍박을 받고 힘들어하고 그런 모습들을 다 보면서도 내가 좀 더 잘해주자. 더 아끼고 사랑하자. 그렇게 행동하자. 수없이 다짐해왔어. 근데 너무 내 욕심인 것만 같아. 오히려 내가 당신을 탐해서 당신이 더 망가져가는 것만 같아. 너무 미안해. 이런 꼴을 당하게 해서 정말 너무 미안해, 여보. 위자료로 쳐도 좋아. 당신이 무엇을 하든 새로 자리 잡는 것에 대해 내가 모든 것을 지원할게. 내가 해줄 수 있는 것들이 이런 것들 뿐이라 더욱 미안해, 여보. 우리 이혼하자. 라고 울면서 제게 합의이혼을 제안했습니다. 저는 남편에게 물었어요. 아니야, 여보, 그러지 마. 당신 나 정말 사랑한다며. 그러면 그냥 우리끼리 살자, 어? 그 집안에서 나와서 나만 바라보고 살면 안 돼? 정말 당신 욕심처럼 우리들만 나와서 살자, 어? 라고 했어요. 남편은 미안해. 정말 할 말이 없어. 나도 마음 같아선 그러고 싶어. 그치만 안 될 것 같아. 나를 욕하고 이기적이라고 비난을 해도 좋아. 받아들일게. 그치만 당신도 알다시피 우리 집은 나 하나만 바라보고 모두가 사셨어. 나도 잘못된 것을 알고 있고 아닌 건 아니라는 것도 잘 알고 있지만 외면하는 거 너무 힘들 것 같아. 천륜을 끊는 짓을 해낼 자신이 없어. 정말 미안해, 여보. 이런 이기적이고 용기 없는 사람이라 너무 많이 미안해. 라며 엉엉 울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남편을 향해 비난했어요. 너무 이기적이라고 말이죠. 당신 너무 이기적인 거 아니야? 그럼 내 인생은 뭐가 되는 건데? 당신 따라 혈혈단신으로 그 잘난 집안에 이리 치이고 저리 치이며 가진 고생이란 고생은 다 하고 결혼하면서 일도 그만두게 해서 경력도 단절되고 내가 지금 나가서 뭐 해먹고 살아야 되는 건데? 이렇게 될 줄 알았으면 당신이랑 결혼도 하지 않았을 텐데. 당신 너무 이기적이야. 정말 너무 이기적이다. 사랑하는 여자도 제대로 못 지켜주고 아닌 걸 잘 알면서 그놈의 가문이 뭐라고 집안도 버리지 못하고 무엇 하나 손에서 놓을 줄을 모르니? 어떻게 하나를 내려놓을 줄 모르냐고. 어떻게 둘 다 양손에 쥐려고만 하는 거야? 정말 너무하다. 정말 너무해. 난 이런 사람을 남편이라고 모든 희생을 감수하고 그 모멸감을 견뎌왔던 거야? 나 지금 너무나도 허탈한 거 알아? 다른 사람도 아니고 어떻게 네가 나한테 이렇게 할 수가 있어? 이때까지 너는 내가 핍박을 받을 때도 한 번도 앞으로 나서준 적 없잖아. 난 그래도 괜찮았어. 난 당신을 너무 사랑해서 모든 걸 이해해보려고 노력했다고. 근데 넌 뭐야? 나를 옆엔 두고 싶은데 부모님께 맞서는 건 겁이 났니? 어쩜 그렇게 사람이 이기적이고 야속할 수가 있어. 어떻게 다른 사람도 아니고 나한테 그럴 수 있냐고. 라고 소리쳤습니다. 어느새 눈에선 미친 듯이 눈물이 나오더라고요. 남편은 제 비난을 들으며
그저 미안하다는 말만 되풀이하 했고 빌기만 했습니다. 저희는 그렇게 며칠 전 합의 이혼을 했어요. 남편의 본가에서 이 일을 알고 미친 듯이 연락이 왔었지만 전부 차단했고 남편도 막았는지 더 이상 연락은 따로 오고 있지 않습니다. 저는 이게 잘한 일인 걸까 싶네요. 이 생각이 하루에 12번도 더 들어요. 앞으로의 일 또한 눈앞이 캄캄하고요. 그런데도 저는 정말 인정하고 싶진 않지만 아직 남편을 너무 많이 사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남편 또한 저와 마찬가지란 사실이에요. 저에게 일어난 이 드라마 같은 일들이 아직도 참 실감이 안 납니다. 저도 언젠간 이걸 딛고 일어나서 다시 열심히 살아갈 수 있을까요? 제게 일어난 이 비극이 참 믿기지가 않네요. 제 사연을 들어주셔서 감사해요. 그저 제게 잘했다고 한마디만 해주세요. 오늘은 그저 위로만 받고 싶네요. 감사합니다.